KBO가 기술위원회 개편, 선수 선발 방식의 변경, 전력 분석 강화 등 기존 운영 시스템을 쇄신하겠다면서 국가대표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 먼저 살펴본 이후에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기술위원회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새롭게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수 선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성격에 따라서 맞춤형 선수를 선발하는 그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와 협의를 해서 프로야구 선수의 경우 유망주 선수 위주로,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지금 발표된 것이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 좀 궁금해했었고 또 기대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었고 전반적인 어떤 로드맵이 나왔다고 일단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발표 내용을 보고 좀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발표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발표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손 들고 해야죠. 네? 그 대신 손은 들어야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과연 이 발표한 그렇죠. 이 부분에 따라서 그렇죠. 실행을 하느냐에 그렇죠. 저는 이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특히 이제 기술위원회를 이제 새롭게 이제 개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치러지는 국제 대회 같은 경우가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뭐 WBC, 그렇죠. 그다음에 APEC, 그다음에 프리미어 12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국제 대회가 이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뭐 내용도 포함이 돼 있지만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점. 예, 그런데다가 이제 기술위원회가 사실 그 도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김경문 감독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선수들이 좀 많이 발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그렇죠. 앞으로 이제 펼쳐질 국제 대회의 어떤 그 기술위원회는 조금 더 기술위원회의 힘이 조금 더 저는 강화가 돼서 선수 선발에 적극적으로 이 기술위원회의 어떤 그 의견들이나 내용들이 좀 적극적으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기술위원회의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뽑겠다. 제야의 고수도 고려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데이터가 물론 많으면 좋죠. 이제 문제는 감독이 데이터를 쓰느냐 안 쓰냐는 감독의 권한인데, 만약에 데이터를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많이 뽑아내도 감독이 선호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전문 인력을 뽑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데이터를 과연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냐의 문제도 역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그게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걸 이제 뭐 강화 방안 발표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KBO가 요번에 이제 올림픽 선수 선발에 대해서 이제 실책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정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봐요. 객관적 관점에서 선수를 선발하겠다. 결국에 주관적 관점에서 선수를 선발했다는 얘기고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경기인 출신 그럼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이제 그런 이제 출신의 투수와 타자 뭐 이제 전문가들을 뽑았는지 뭐 맞춤형 선수를 선발하겠다? 그럼 도대체 맞춤형 선수가 아니고 어떤 선수를 선발한 건지 그러니까 참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한심한 얘기 같고요. 네. 그리고 센데. 정말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진짜? 네. 결국에는 그냥 이런 팬들의 어떤 좀 화를 그냥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잠재우기 위한 뭐 약간 이런 거로밖에는 좀 들리지 않았고 뭐 결국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 사실 진작했어야죠. 그렇죠. 네. 결국에 이번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뭐 미국, 일본 하물며 이제 도미니카 리그 그러니까 도미니카 동아까지도 이제 그런 전략적인 전력 분석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그 이제 말씀 잘하셨지 결국에는 현장 지도자가 그렇죠. 감독 코칭 스텝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대표팀 이제 감독 후보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선택이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인터뷰 어떤 그 항목에 넣어야겠죠. 데이터를 뭐 확실히 이제 앞으로 이제 강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쪽에 굉장히 밝은 어떤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을 이제 선임하는 게 대표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거를 질문으로 물어보면은
당연히 그거를 다 쓴다 그러지 아주 좋아한다 그러지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시험 문제를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를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진짜 저는 그런 것까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데이터가 네. 꼭 그런 감독이 활용을 해야 되는 데이터만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입니다. 저는 사실 예, 예. 굉장히 어쨌든 이 KBO가 뭔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 전문 인력을 이렇게 뽑는다는 게 저도 이제 국제대회를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가면은 처음 상대해보는 투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타격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서 네. 어떤 투수 유형에 따라서 이 타이밍 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새로운 투수를 만났을 때 어떤 타이밍을 잡을까 하면서 뭔가 테스트를 하면서 경기가 끝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미리 이런 데이터 분석이 잘 돼 있어서 그렇죠. 뭔가 저희가 선수들이 미리 접할 수 있으면 그 경기 전에 한점 대회 전에 열리기 전부터 영상을 보면서 그렇죠. 타이밍이나 그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를 준비를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좋은 영향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남아있는 국제대회 내년이 22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남아있고 대표팀 역시 이제 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팀을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와 협의해서 프로의 경우에는 유망주 위주로 주축으로 하고 아마추어 선수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아무래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반 프로팀도 사실은 팀 칼라라는 게 있잖아요. 네. 팀 칼라라는 게 있는데 국가대표팀도 제 생각에는 팀 칼라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올림픽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팀들은 사실 팀 칼라라는 게 확연하게 존재를 했었는데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역시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마추어 선수 위주 그리고 또 유망주에게 기회를 준다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메달이 달려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부분도 고려를 사실은 네. 해야죠. 그래서- 국민 정서라는 것도 분명히 네. 있죠. 그러니까 예. 기준점을 저는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제 이번 이제 도쿄올림픽 그다음에 이제 그 자카르타 이제 아시안 게임 이제 거치면서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대표팀 선수를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근데 가장 기준점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려되는 부분이 과연 이 나이 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만약에 이제 KBO가 나이를 어느 선까지 이제 커트라인을 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은 뽑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젊은 선수들인데 만약에 뽑히지 않을 경우가 있고 이게 굉장히 저는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표팀을 어떻게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첫 번째는 나이 제한을 어떻게 두느냐가 그렇죠.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그리고 느끼기에. 이제 사실 시즌이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 이제 시즌을 중단하고 이제 올림픽을 했는데 아시안 게임은 지금 시즌 중단을 안 하는 걸로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하면 안 얘기가 되죠.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사실 팀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차출하는 걸 이렇게 썩 내키지 않아 그럴 수도 하는 있죠. 그런 분위기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팀 생각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떤 확실한 어떤 기준점이 진짜 마련이 돼야지만 어떤 뭐 뒷말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 그러니까 각 대회마다 그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WBC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대항전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최고의 선수들, 메이저리그는 다 불러 모아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아시안 게임 만약에 제한을 두게 되면, 그러니까 축구 올림픽 대표처럼. 그러니까 제 네. 생각도 그런 게 그 올림픽처럼 언더 23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뭐 와일드 카드를 쓴다거나 이것도 네네. 사실은 방법이 될 근데 수가 와일드 있겠죠. 카드가 저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와일드 카드는 네, 축구는 그러니까 축구도 있으니까. 야구에서 와일드 카드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사실 와일드 카드가 우리가 딱 필요할 때 생각이 나는 게 포수하고 이선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포수들. 근데 특히 그렇죠. 포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의지, 강민호 이후에 지금 젊은 선수들 만약에 나이를 25세로 만약에 제한을 둔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선수 중에 대표팀에 뽑힐 만한 지금 그렇죠. 선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사실 와일드 카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럼요. 뭐 준결승, 결승 가게 되면 1선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국제대회 나가면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와일드 카드 갔을 때 이제 1, 2선발 정도. 이래서 이제 어떤 그 와일드 카드를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어떻게 이제 매뉴얼을 이제 만들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장 의원님 삼성이 지금 단장인데 네. 갑자기 원태인, 강민호 와일드카드 2장 내놔. 네. 빨리 차출해 주세요. 네. 어떠세요? 이거는 사실 차출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이제 문제입니다. 그 대표팀 나가는 선수를 차출하기 전에 각 팀의 이제 동의를 다 구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추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는 각 팀마다 다 어떻게 보면 동의를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일단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고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구체적인 뭐 세부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더 추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또 좀 보강이 되고 보완이 돼서 좀 야구 팬들이 만족할 만한 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